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 백악관 둘 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예. 오는 4월 26일입니다. 국빈 만찬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다양한 일정을 함께할 거라고 하고요. 예. 국빈 방문의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제목도 나왔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요? 12년 만이라고요? 네, 2011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예.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빈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맞이한다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지난해 있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한 국빈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국빈 방문이 이제 겨우 두 번째라는 게 좀 의외인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9월 뉴욕 유엔 총회,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빈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란 건데요.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이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등으로 나뉘는데 이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이제 최고 수준의 예우로 의장대 사열을 비롯해서 공식 환영식, 국빈 만찬이 이뤄지고요. 예. 백악관 바로 옆 영빈관이 숙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라고도 합니다. 서양은 외교 절차에서 참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복잡해요. 네. 윤 대통령 이번 방문에서 미국 의회에도 간다고 하죠? 네, 미국 의회 결정 사항이긴 하지만 그간 국빈 방문의 경우 주요 장면으로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꼽히곤 했습니다. 현재 케빈 메카시 의장과 논의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예. 가운데 합동회의 연설이 5차례가 이뤄졌습니다. 예. 가장 최근 연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1년 연설인데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전 그리고 또 이번에는 12년 만에 연설에 나설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얘기해봐야겠네요. 오늘 오후에 전당대회 하죠? 네,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55.1%였습니다. 네. 전체 선거인단이 83만 7천여 명인데 46만 1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거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전당대회 때의 45.36%보다 9.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당대표 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당대표 1순위라는 김기현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막판까지 이어졌죠? 네, 특히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또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고리로 협공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같이 열었는데요. 예. 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황 후보는 김기현 후보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황 후보의 경우에는 오후에 자신 SNS에도 사퇴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예. 사퇴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함께 강력한 대여 투쟁 진행할 것이다 이런 글도 썼습니다. 예. 이 여당 안에서 대여 투쟁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예. 이런 낌새를 관측했는지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 측이 언론에 대여 투쟁이라는 말 황교안 후보 측에서만 사용한 거고 안철수 후보와는 관계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끝까지 대통령실 행정관의
카톡 개입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네, 안 후보 측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건데요. 예.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당대회와 별개로 대통령실 관계자 개입 의혹을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건데 예. 이 움직임을 두고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는 이 사퇴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전당대회 불복이나 과격한 투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네. 김기현 후보 측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김기현 후보 측은 행정관이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침소봉대다. 막장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거친 반응을 내놨고요. 예. 후보직 사퇴 요구 역시 일축했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무작정 그냥 김기현 사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예. 막장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죠. 네,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바 있고요. 예. 한나라당 때인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 동선이 경호 문제 때문에 미리 공지가 되진 않는데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당대회 참석을 사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예. 경선 기간 내내 이어진 윤심 논란을 잠재우고 화합의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전당대회 잠시 후 오후 2시 경기 고양시에서 열립니다. 또 예. 4시 30분쯤에 행사를 마무리하고 개표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오늘로 이제 끝이 나지만 예.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선 투표에 진출할 1, 2위 후보의 발언을 듣고 전당대회 정회합니다. 그리고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바일 투표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ARS 투표를 거쳐서 12일 전당대회를 속개하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절차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요. 기준금리 수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비록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완화하고 있으나 예. 인플레이션율을 연준 목표인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 예.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전체적인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 건데요. 네. 이런 발언은 이 21일에서 22일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를 왜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걸까요? 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를 거론하면서요. 예. 이달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에 발표될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등의 지표도 살펴보겠다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 전에 봤던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1월 고용, 소비자 지출, 생산,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부분적으로 역전이 됐다. 역전 수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긴 했으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빠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걱정을 하는 거군요. 네. 사실 연준 지난달 물가 상승이 이제 하락의 단계, 초입 단계 들어섰다면서 속도 조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등 경제 지표가 속속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제 연준 내 초긴축을 요구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커진 건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범위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례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데 예. 연준의 금리 행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했으니까 뉴욕 증시 역시 영향 받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현지 시간 7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1.72% 내렸고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1.53%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 역시 1.25% 떨어진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 소식도 가져오셨어요? 네, 어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월에서 6월 그리고 7월에서 9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이라고 하는데 예. 1년 전보다 10.8% 증가한 수치고요. 예.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을 1년 만에 새로 쓴 겁니다. 예. 또 전년 대비 증가율도 지난해도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증가 속도도 빨랐고요. 예.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78.3%인데 전년보다 2.8%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학생은 2.8% 늘었는데 금액으로는 한 10.8% 늘었으니까 그렇다면은 물가 상승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양도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사교육의 절대적인 양은 늘리지 않아도 물론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구조긴 합니다. 예, 예. 그러나 예. 지난해 사교육비는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면서 일단 더욱 크게 불어났고요. 즉 사교육 가격이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양도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교육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수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즉 자녀들의 학습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게 기본적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대면 수업의 차질을 빚어지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떨어졌다는 지표가 나오기도 했었죠. 예. 네, 또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는 초등학생 또 국어 과목이 주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 이야기를 해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는 보면 예체능, 취미 교양 과목이 이끌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녀의 예체능 학습 수요, 돌봄 수요를 이제 사교육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태권도 보내시고 이러시잖아요. 태권도, 피아노. 네. 그렇죠. 이런 급속한 사교육 개입 증가에는 뭐 정책 부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면서요? 맞습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예. 이 교육부 디지털 교육기획관도 어제 브리핑에서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이게 2014년인데요. 이때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는데 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2021년에 반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유영 아나운서도 사교육 받으셨죠? 네, 뭐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교육은 괜히 했다 한 거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돌이켜 보면 예. 다 괜찮지 않았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아주 착한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